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오전 7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 2부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윤석열의 위험한 도박,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공교육을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해라 하라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행정부에 대한 지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방송하기 전에 제가 부탁 하나 드리는 거 있죠? 구독 신청 부탁드린다고.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요. 계속 아침 뉴스 브리핑 2부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난리가 났습니다. 학원에가 무슨 경찰을 보낸다, 무슨 공정거래위원회를 보낸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사법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아주 엄정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대학별 논술도 킬러 문항 출제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중앙일보에 조현수 경제부 기자가 작성한 칼럼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거와 입시제도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자, 과거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는가? 너른 궁궐 돌마당에 한 명씩 얌전히 줄을 맞춰 앉아 정성스럽게 답지를 써내려가는 유생들의 모습이 보통 생각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틀렸다. 난장판이었다. 난장판. 그때도 선행학습이 있었고 사교육이 그때도 유행했었다. 그때도 사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학서적을 꼼꼼히 읽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골라 외우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 컨닝도 있었다. 기출제 문제들을 모아놓은 과시, 모범 답안을 정리한 초집,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한 사람들의 답지 모음인 선료 등이 비밀리에 나돌았다. 아예 담당 관리를 매수해서 문제를 미리 빼내는 혁재라는 부정행위도 있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재관은, 자, 여기서부터 큰 글자로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재관은 과거론에서 과거 제도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짚었다. 모든 길을 다 막아놓고 오직 문 하나만 열어놨다. 한순간의 잘잘못으로 평생의 진퇴를 결정짓는다. 물이나 불 속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도 대부분 그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나 지금의 입시 구조나 다를 게 없다. 자,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은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빼라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안 그래도 아수라장인 입시판이 더 시끄러워졌다. 고작 문제 몇 개 바꾼다고 달라질 난장판이 아니다. 입시 성적 한 방으로 인생 경로가 판가름 나는 한국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말이다. 라고 아주 조현숙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렸죠. 문제는 입시제도가 아니다.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아, 올바로. 또 어떤 분들은 야, 이상로 너는
넌 바보 같아. 아니 그러면 교과서 문제에서 교과서 이외에서 수능 출제해서 그 모의고사 문제 출제해가지고 학원 강사들이 돈 버는 게 옳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모처럼 한번 옳은 일 하고 있잖아. 근데 너는 초를 쳐 라고 저를 비난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 계시다는 것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 번 질문 드립니다. 이번 입시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수능 범위를 교과서에서만 내라, 교과 과정에서만 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이번 당장 올해 입시에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시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첫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맞아. 그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니까 학생들 너무 좋았고 사교육할 필요가 없어. 이럴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교과 과정 범위 내에서만 수능을 출제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 곧 사교육이 없어진다. 짝짝짝. 그렇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4년 남았습니다. 4년 뒤에 평가를 받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도. 4년 뒤에 이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와, 훌륭해. 역시 검찰 출신이 달라. 아, 사교육 카르텔을 막 잘랐더니, 입시, 사교육이 없어졌어,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렇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있게 대답해 보세요. 4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나면 4년 후에, 퇴임하는 4년 뒤에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없어질까? 여러분, 자신있게 없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광기의 이 교육에 관한 한 저는 광기에 휩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사교육 카르텔 봤더니 좌파 카르텔이야. 야, 잘 됐어. 이번에 싹 처단해야 돼. 여러분, 사교육 시장이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는 걸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부 관리들이 어떻게 되냐? 옳게 잘 돼서 대학교에도 우리가 간섭해야 돼. 이거 해요. 교육부가 노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야, 대학교 문제 출제 요렇게 하면 우리가 처벌할 거고, 요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더 줄게. 이게 교육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교육부 관리가 대학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더. 아주 입시 문제까지 대학교에서 당신이 무슨 교수야. 요 범위 내에서 그걸 교육부 관리가 대학 교수한테 지시하는 겁니다. 4년 후에는 그게 일반적으로 될 거예요. 일반화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이 제대로 갈까? 그래서 4년 후에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없어질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중앙일보 기자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난장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사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만 모으는 과시, 모범답안을 정리한 초집, 아주 담당 관리를 매수해 문제를 미리 빼낸 혁재 있었다는 겁니다. 난장판이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은 입시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문항을 이렇게 어디 범위를 어디까지 해. 그거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우리나라를 사교육에서 벗어나게, 그 학부형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올해
수능 시험이 끝나고 이제 대학 입시를 볼 때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곤경에 처할 것이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줄 때에는 문재인 세력을 척결하라고 뽑아줬는데 문재인 세력에 대한 척결 하나도 이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수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반응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교육부 관리들은 지금 살판 났어요. 이제 교육부 관리 더 뽑아달라 할 판이야. 정원 늘려야 된다는 교육부 정원. 예산 더 달라고 그럴 거야. 이제 학원에 돌아다니면서 감독도 해야 되고 대학교 교수한테 당신 문제 이거 출세하시오 이렇게 지시까지 해야 하니까 이제 더 규제, 감독 권한은 세졌어요. 우리나라는 점점 더 규제공화국이 될 겁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하라는 문재인 적폐 정산도 못해서 교육제도도 뭐 할 것처럼 사교육 없을 것처럼 갔더니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더 사교육 극성을 부리잖아. 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더 곤경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술린 술이 아닌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고액의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수능에 내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위배된다는 게 틀린 얘기도 아닌데 왜 이상로 네가 트집을 잡냐는 거죠. 예,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발언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로가 돌았나? 아니, 대통령 발언이 틀린 게 아니라며. 그런데 왜 틀렸다고 그래? 틀렸다니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호선에 가서 1호선 서울 시내에 있는 1호선 신도림역에 가서 1호선에 가서 저기 새치기 하는 사람 잡아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교육에 가야 할 방향은 1호선이 아니고 2호선이에요. 서울대학은 2호선에 있어요. 2호선에 가서 저 새치기 하는 사람 잡아 그러면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1호선에 가서 우리나라 교육에 가야 할 목표가 다른 1호선에 가서 의정부나 저 도봉산으로 가는 1호선 열차에 가서 새치기 하는 사람 잡아 이거라는 겁니다. 기본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자, 제가 꼭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지 못한 분은 아직도 이 영상이 있으니까 이 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요, 대학입니다. 적어도 내 자식, 내 자녀만큼 대학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대부분을 사교육에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별일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사교육 카르텔도 생기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모든 사람한테 대학을 가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갈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인류 대학을 갈 수 없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한 바는 뭐냐면 저는 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교 의무교육까지만 마치면 대충 우리 애가 어려운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애는 그런 공부보다는 그냥 대학에 가는 게 낫겠어 라고 판단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용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바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비라든지 많습니다. 저는 전문학교에 있어봐서 알아요. 근데 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4년제 대학을 못 간 것을 평생의 컴플렉스로 살고 삽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대학을 가게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근데 중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에서 받아줄 수 있는 권한은 대학에 주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에서, 나는 우리 대학은 요런 과는 중학교만 나와도 입학이 가능해. 대신 부족한 교양 과목은 교양 과목 신청해서 교양 과목 몇 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을 시켜줄게 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 대학교의 정원을 고집부리 정원 몇 명 해야 된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대학에서 2만 명 뽑으면 어떻고 10만 명 뽑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에서 무용학과, 음악과, 무슨 실용음악과 뭐 이런 거는 중학교만 나와도 뽑아주겠다. 정원 10,000명, 2만 명 다 뽑아주겠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발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이상로가 낸 안이 반드시 100점짜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능 문제를 어디서 출제해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교육부의 과장이나 계장이 하면 돼요. 또 교육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범위를 정해주는 건 안 되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저처럼 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안을. 획기적인 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상로가 저 자식 잘난 체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잘난 체해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개혁 안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께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진정한 교육개혁은 뭐냐, 사람이 대학을 안 가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뭐 누구나 다 그런 얘기해요. 그건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 그게 가능하다면 벌써 박정희 대통령 때 벌써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막아놓고 여러분 당신 애는 대학 보내지 마세요. 그럼 뼈 안 맞는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학 나왔잖아요. 저도 대학 나오고 여러분도 대학 나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하고 당신 애들은 대학 보내지 마라. 뼈 안 따고 맞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 백성의 절반이 쌍놈이었습니다. 자국민의 반을 종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유지해온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양반이 못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과거에 급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재학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대학을 못 가면 전 전문대학 교수로 근무해봐서 알아요. 4년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은 평생에 컴플렉스로 작용한다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애들은 대학 보내지 말고 평생 컴플렉스를 가르쳐 살게 해 라고 뼈 안 맞죠. 저는 대학을 다 보내게 해주자는 거예요. 대학이 많아요. 무슨 대학? 아니 대학에는 공부 잘하면서 가야 된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대학에서 공부해야 된다? 아니에요. 대학에서 공부 안 하는 과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저 대학 교수 해봐서 알아요. 산인대학 교수도 해보고 전문대학 교수도 해봤어요. 전문대학 교수 할 때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바가 뭐야? 4년제 대학을 가지 못한 걸 평생에 컴플렉스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가슴에 몸 잡고 담아요. 그런 애들 보고 너는 4년제 대학 가지 마. 너는 대학교 가지 마 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대학 가고 싶은 사람 다 보내요. 아니 뭐가 문제가 생겨.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엄청나게 크대. 거기 건물 더 지어도 돼요. 거기 연세대학교는 어디 원주의 캠퍼스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대학이 10,000명을 뽑던 10만 명을 뽑던 간섭하지 마세요. 대학이 어떤 특정한 과를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뽑던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뽑던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런 거는 교양 과목으로 가르쳤다면 학점을 이수하게 하면 돼요.
교양과목 학점 위주 못하면 졸업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모르는 사람이 있다. 결론은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교육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생스럽게 하는 게 교육부 관리들이에요. 지금 공교육이 뭐냐? 조선시대 과거가 공교육이었어요. 똑같아요.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고요? 미안해, 천만의 말씀.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고 사람을 더 뽑아. 야, 무슨 과목도 뽑고 무슨 과목도 뽑고 무슨 과목도 뽑고 선생님은 더 뽑아. 학교에 예산 더 주세요. 교육부 예산 더 주세요. 학생들한테 너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학원 가야 돼, 걔들이. 아니에요. 공교육을 살리자고 하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내버려 두시면 돼요. 대학에 내버려 두시면 돼요. 요거 한 말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근무할 때 뭐 감사가 있대요. 교육부 감사가. 그래서 이제 뭐 대학 교수가 뭐 교육부 직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노란 리본 있죠? 이렇게 달고 줄줄이 달고 와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가당치도 않아요. 여자 화장실에 왜 휴지 통이 몇 개밖에 안 되느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학생이 대학 교수를 세워놓고 훈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지금 거들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리들 지금 살판 났어요. 학원에 감사하러 다니고 대학 교수들도 찾아가서 교사 너는 문제 이거네, 너는 이거 내지 마. 여러분, 사교육이 없어지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고 4년 뒤에 이 도박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경에 처할 것이다. 가뜩이나 문재인 그 적폐 청산하는데 청산도 못한 마당에 교육까지 망쳐놨으니 아마 4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끝이 별로 행복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험한 도박을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이요. 여기 한국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 커다랗게 현수막을 붙였어요. 방사능 괴담과 망언으로 어빈 가슴은 피멍든다. 이 사람의 앞날도, 이재명이 이분의 앞날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주장을 강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좋아요. 이상은 네 주장이 틀렸어라고 다른 안을 내라는 겁니다. 이상로의 안보다는 내 안이 더 좋아, 내 대안이 더 좋아라고 하는 걸 대안을 내라는 겁니다. 대안은. 교육에 관한 한,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 그거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교육을 살리자, 대학에 자유를 주면 된다. 공교육을 살리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교육부 관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온 게 교육부 관리들이하고 학원 선생님들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 주장에 반박하려면 안을 내세요. 안을. 나는 이렇게 돼야만 사교육이 없어진다라고 한 안을 내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로와 윤석열이 다른 차이점이고 여러분과도 좋은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댓글을 들어와낸 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소리 아닌데 왜 그러냐고. 아까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좋은 대안입니다. 예. 대학을 다 보내자? 옳다. 대학을 다 보내자는 겁니다. 좋은 방송 잘 봤습니다. 예, 이제 점점
제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학에 다 보낸다고 뭐가 어려워요. 서울대학에 입시 정원이 10,000명이면 어떻고 20,000명이면 어떻고 100,000명이면 어때요? 어차피 국립대학인데.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에서 자기네 과에는 중학교 학생만 뽑던 초등학교 학생을 뽑던 그걸 왜 간섭을 하느냐고요. 그래야 우리나라 사교육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이상로의 안이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적은 금액의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에 관해서 저를 비난하신 분이 많아도 저는 환영합니다. 저를 비난하시면서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로보다 더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장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